91회죠. 그래서 91회 전산세무 2급 보시면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금.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그 대손삼각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삼각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손삼각비는 매출 채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그리고는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는 매출 채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방법은 2번이에요. 그래서 대손 추정률 뭐 몇 프로 갖고 계산하잖아요. 그 다음에 3번도 잘 봐주세요. 전기에 대손 발생한 거 회수하면은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요것도 가끔씩 분계 문제로 나오시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1번 유형자산은 재화와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액만 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비용이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답 2개예요. 그래서 매입가액을 전부 다 자산가액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 뭐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해라,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차이나는 금액 있거든요. 그것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유형자산을 현물출자 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아니고 발행한 주식의 일단은 저기 뭐냐 장부가예요. 주식은 항상.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개세요. 2번하고 3번. 그래서 이런 거를 복수정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좀 봐두시면 우리 요구한 적 있죠. 교환. 그래서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동종 자산은 교환손익 처리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종자산은 교환손익 처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형자산 처분손실하고 유형자산 죄송합니다. 여기 동그라미인데 X로 했어요. 그래서 이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환이 비싸게 교환했냐 싸게 교환했냐 요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분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 웬만하면은 이론에만 나오고 분계에서는 그렇게 잘 내진 않는데 저희 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에서는 요 분계 되게 잘 내거든요. 이종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하고 매도. 이거는 이것 때문에 낸 거예요. 일단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뭐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만원이 1,500원이 됐죠. 그러면 얼마 올랐죠? 500원 올랐죠? 그 다음에 몇 주예요? 1000주. 그러면은 50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50,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인데 얘는 수익이라 그랬어요. 맞죠? 영업 외수익 정확하게 써드리면 영업 외수익.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가능증권 50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인데 여기는 기타 포괄이에요. 맞죠? 우리 이거는 여러 번 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 지금 물어본 게 단기 손익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영업의 수익이니까 단기 손익에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단기 손익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익에서 못 빼는 거예요. 비용 빼는 거. 근데 매도는 자본이니까 수익 비용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영업의 수익하고 그 기타 포괄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면 일단 재고자산 나오면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1번. 할부 판매의 경우 모두 회수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일반 판매라 그래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현금, 배상, 할부는 무슨 기준이라고요? 인도 기준. 그래서 돈 받았냐 보다는 이 물건을 줬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되니까 1번 맞고요. 판매자 거 아니고 이제 구매자 거죠. 그 다음에 매입원가는 운임, 하역료 등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 판매되어 운송 중이면 판매자 거예요, 구매자 거예요? 구매자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우리 간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 안 하고,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자본금에는 자본금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외울 때 보통주하고 무슨 주 있었죠? 우선주 있었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시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 맞고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린 이유는 우리 이익잉여금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무슨 금이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그래서 우리 제조원가 그러면은 공장, 생산직, 뭐 조립 이런 쪽이라 그랬죠. 그래서 간접재료비, 제조공장, 공장장, 영업부 아니고 감가상각비, 임차료. 그래서 정답은 250, 50, 85, 75, 120. 그래서 50 얼마요? 8만원. 그러니까 영업부 3개만 빼면 되죠.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분 원가 배분. 이거 어저께도 한 문제 풀긴 풀었었는데요. 저 단계배분법하고 직접배분법 한 번씩은 꼭 연습해보고 가세요. 안 나오는 게 베스트인데 특히 세무에서는 저거 잘 내거든요. 단계배분법. 그래서 우리 직접배분법은 보조분 이렇게 못하거든요. 보조금은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배분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나올 때도 있어요. 정확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래서 정확한 거 먼저 나열하면 상호, 단계, 직접이고 부정확한 거 먼저 나열하면 직접, 단계, 상호입니다. 그렇게도 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실제 개별원가 계산하고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모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누구 기준이라 그랬어요? 실제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거 가지고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이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이 뭐냐면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3번 맞아요.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하고 실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는 게 늦게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전기요금만 해도 우리가 이번 달에 쓴 전기요금 이번 달에 나와요? 아니죠. 대부분 다음 달 돼야 알 수 있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요게 이제 예정 정상 원가 계산이 요게 신속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뭘 하든 어느 정도 예상치를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9번. 거기 보시면은 정상하고 비정상이 있는데 요거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T자. T자에서 제공품 뭐예요?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착 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성품 수량. 그래서 기초가 어디 갔냐? 200개, 착수가 900개. 그 다음에 완성이 800개, 기말이 150개. 우리 차변과 대변 어떻게 해야 되죠? 같아야 되죠? 몇 개 부족해요? 50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상의 5%래요. 그러면 800개의 5%면 40개 나와요. 아니다. 잠시만요. 150개죠? 네. 그래야 맞죠? 그러면 800개의 5%면은 몇 개 나와요? 40개 나와요. 그러면 150개 중에서 40개 빼면 110개는 뭐가 되는 거죠?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개에 110개에서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10번. 당해연도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에 따른 제조간접비가 2,500원 과대배부됐대요. 그 다음에 실제가 2,000원에 4,000원에 4,000원에서 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건 간접비만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누구 기준이라 그랬죠? 실제.
그럼 실제보다 2,500원 크면 얼마예요? 12,500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얘는 시험에 나오면 좀 말로 장난 좀 잘 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런 것도 좀 잘 봐주셔야 답 맞추기가 수월하세요. 그 다음에 11번 재화의 공급 시기. 정답은 1번이에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가 되냐면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상품권 나오면은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받았을 때.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래서 2번 맞아요. 실제로 인도되는데. 그 다음에 3번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하는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잘 봐두세요. 2회 이상이고 장기 할부 판매. 요것도 은근 잘 나와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근데 얘는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답보다는 지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갚기로 한대. 그 다음에 12번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랑 성명.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뭐요? 세.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공급 품목 없죠?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출. 수출하면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무슨 환율이요? 재정환율.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5만 달러예요. 그 다음에 11월 20날 선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1월 20날 기준환율 얼마죠? 1,000원이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저희 시험은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 내용만 이해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다른 회계 시험들은 그 상태에서 한두 번 더 꼬아버리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 파악만 하고 계시면 맞출만 하죠.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본공제. 정답 1번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시면 1인당 150만 원 빼줘요. 1인당 얼마 빼준다고요? 150만 원. 거기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우리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2번 맞고요. 급여는 얼마라고요? 500. 그 다음에 20세 이하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00이 아니고 150. 15번은 못 외워요. 이거 외우시려면 10개를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답 위주로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은 10개를 외우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가 한 5, 6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15번 보시면 원칙적인 수입 시기. 보통 예금은 이자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고요. 보통 예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통장에 이자 얼마 찍혀요? 안 찍혀요? 찍히죠. 그날로 보는 거예요. 보통 예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지예금이라 그래서 요거는 돈 꺼낸 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적금 들 때 며칠 날 이자 주겠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이제 약정에 의한 지급받는 날을 우리가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이에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건 거래처한테 돈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 빌려줄 때 거기에다 이자 지급일 써요? 안 써요?
쓰죠. 몇 월 며칠 날 이자 주겠다. 그 날짜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뭐 할 때요? 이자를 지급받은 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런 건 그냥 답 위주로만 봐주세요. 왜냐면 교재 보시면 8개인가 10개 있어요. 그거 다 외우고 있어야 이거 하나 맞추거든요. 근데 뭐 자주 나오는 거면 외우시라고 할 텐데 뭐 그렇게 자주도 안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엔 요런 건 그냥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저거 위주로 보라 그래요. 답 위주로. 그 다음에 4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투자 목적. 우리 단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무슨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 2만원에 2천 주니까 4천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900번 때 뭐라 그랬죠? 수수료, 비용 얼마 들였어요? 30.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얼마예요? 4,030.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 할 줄 아냐 모르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일 때는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2일 2천만원짜리를 1920에 발행했죠. 그래서 보통 예금 1920. 그 다음에 사채는 2천. 그 다음에 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했어요? 싸게 발행했죠. 사채 할인 발행 차.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그 분계 뭘로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5월 2일 하고 차변에 F2 누르고 사채 치세요. 그냥 사채 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사채 치고 엔터 치면 무조건 사채만 뜨거든요. 계정 과목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F2 누르고 치면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월 9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 줄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미지급 세금.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1000이 아니고 120. 그 다음에 늦게 내서 가산세 내셨죠? 800번대 세금과 공과. 얼마 내셨어요? 10,000원 내셨죠? 그 다음에 요거 다 뭘로 드렸죠? 보통 예금 121만. 그 다음에 7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장 직원. 결론은 직원들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500번대 복리 후생비 2만원. 돈 줬어요. 카드로 했죠? 미지 급금. 무슨 카드요? 현대 카드. 그 다음에 8월 21일은 외화 나오면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로 쓸 거냐? 외환 차익, 외환 자산. 지금은 요거죠. 그 다음에 결산 땡긴 거였죠? 일단 뭘 쓸 건지 첫 번째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액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1150원인데 얼마가 됐죠? 1200원이 됐죠. 그러면은 얼마 올랐어요? 50원. 그 다음에 4만 달러 하니까 200만원 올랐어요. 200만원 이익.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통장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거는 4,800이 들어왔죠. 그리고 원래 받기로 했었던 외상대금은 4,000 얼마였어요? 600이었어요. 뉴욕. 그래서 결론은 4,600 받기로 했는데 4,800 받았으니까 외환차 이익. 얼마요? 200. 그리고 결산 때 나왔으면은 외화환산 이익이죠. 그거 두 가지 차이점.
다음에 문제 2번 매입 매출 전표. 그 다음에 7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토지,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 토지에 세금 계산서 나오면 뭐예요? 불공이에요. 전산회계 1급에는 토지의 불공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세무는 그래도 빈도율이 좀 더 높긴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백두, 그 다음에 차변에 토지 1100, 그 다음에 통장에서 나갔죠? 보통예금. 그 다음에 8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랑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의 영세 대일 그리고 영세면은 그 영세율 구분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요.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400이 아니고 4,000. 그 다음에 차변에 현찰로 1,000. 그 다음에 어음으로 얼마요? 3,000.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 9월 3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600에서 얼마 빼고 시작하세요? 200. 그러면 400 나옵니다. 얼마에 파셨어요? 330에 판 거 아니고 300에 판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냐 별도냐. 그래서 300에 팔았으니까 100만원 뭐요? 손실. 그래서 결론은 팔았으니까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대운 대변의 기계장치인데 600.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200. 그 다음에 차변의 미수금 33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유형자산 무슨 손실? 처분 손실. 얼마요? 100. 그 다음에 9월 9일 원재료 샀죠? 매입의 과세 서울역. 차변의 원재료 1300, 세금 130.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선급금이라고 아예 줬죠? 그래서 선급금 1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줬죠? 보통예금 1330. 그 다음에 10월 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요? 면세. 그래서 매입의 면세 제이슨 차변에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8만원 안 줬죠? 미지 8만.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의제 매입세. 그래서 의제 매입세 나오면 어디 갔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살 때는 면세에 요것만 되는 겁니다. 뭐만요? 원재료만.
그 다음에 만들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업종. 업종 제한은 없어요. 이 구조만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02분의 2. 그 다음에 개인이나 저희는 근데 실기 문제 개인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소 제조기업이면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이면 몇 분의 몇이요? 106분의 6. 저희는 여기까지밖에 못 냅니다. 이론에서야 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2억 원이 안 되시면은 109분의 9. 그 다음에 저기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하시다고요? 제조업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조업이 아닌데 농어민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꼭 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받아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증빙을 남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인정을 해줄게.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해줄 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부가가치에서 의제 가시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F2 한손. 그 다음에 2020년 5월 31일. 그 다음에 계산서 물품명은 쌀과 1000개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왜냐면 거기 첫 번째 줄에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또 보시면 F2 두 솔. 2020년 6월 10일. 여기는 신용카드 복숭아. 그 다음에 500개에 500만원. 그 다음에 104분의 4. 그리고 여기 키포인트예요.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어느 문제를 풀든 거의 비슷한데 여기 밑에를 잘 넣어주셔야 돼요. 밑에. 여기 밑에 보면은 과세표준 예정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예정 과세표준 얼마래요? 1,500. 그 다음에 확정분은 얼마예요? 네,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2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공제받은 거 얼마 있었죠? 18만 원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셔야 돼요? 18만 원. 끝.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서 다행인데 만약에 예정신고 때 매입액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더해 주셔야 돼요. 지금 문자 없잖아요. 그러면 없으니까 안 해줘도 되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뭐 3번 있잖아요. 3번에 예정신고 때 뭐 매입한 게 2천만 원 있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얼마죠? 1,500이죠. 거기에다 2천 더해서 얼마요? 3,500.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문구는 없으니까 안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나오면 제일 어렵거든요. 요 정도면은 중간급이고, 우리가 어저께 풀어봤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 하나만 넣었었던 거 확정분. 그게 제일 쉬운 버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면은 이 문제 중에선 가장 어려운 버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는 그나마 오늘 푼 거보다는 조금 더 쉬운 거. 그 다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음 재료를 이용하여 두타전자의 2020년 2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일단 여기로 와주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래서 여기부터 하나씩 보시면 매출 자료, 그래서 매출의 과세, 매출의 카과, 매출의 영세, 그다음에 매출의 수출, 매출의 뭐요? 대손. 여기 공부 매출 필요 없죠. 그냥 대손.
그 다음에 보시면 1번에 2억에 2천. 그 다음에 3번에 6천. 그 다음에 5번에 5천. 그 다음에 6번에 얼마요? 1억 2천. 그 다음에 대손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요? 200. 이렇게 매출 자료 다 맞추면 점수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당 1점이 아니고 매출 자료 다 맞추면 몇 점, 매입 자료 다 맞추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줘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 자료. 매입 카과의 일반. 그 다음에 매입 불공의 일반. 그 다음에 매입 누락이죠. 그래서 매입 과세입니다. 맞죠? 거기 누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정신고 누락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로 구입한 거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41번. 그래서 41번에다가 800에 얼마요? 80.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용. 아이고 하나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위에 요거 빼먹었죠. 매입과세에 뭐요? 일반. 그래서 10번에다가 1억 5천에 얼마요? 1,500.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용 요걸 잘 넣으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10번에. 맞죠? 근데 이미 얼마 있죠? 1억 5천 있죠? 그래서 1억 5천 770만원. 그 다음에 1,577만원. 그 다음에 불공은 몇 번 넣는다? 2번. 그래서 여기 50번 가셔서 770에 77만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누락 넣어야죠. 여기 누락 가셔서 38번에다가 900에 얼마요? 90. 그리고 전자신고 하셨대요. 전자신고 했으니까 여기 16번 누르면은 여기 나오죠. 54번. 여기 얼마요? 만원. 가산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네, 특별히 막 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시험에 가산세는 좀 안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앞시험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웬만하면은 요번엔 좀 붙여야 되니까 가산세를 내더라도 좀 쉬운 거 나올 확률이 높아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뭐 나올 수 있냐면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 이거 있잖아요. 뭐 있냐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때 매출일 때 종이로 발행해 줘야 돼요? 전자로 발행해 줘야 돼요? 전자로 발행해 줘야 되죠. 근데 그거 종이로 발행했을 때는 여기에다 넣어 주시면 돼요. 62번에다가.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00만 원어치를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발행해서 줬다. 그러면 여기에다 얼마 치면 땡이에요? 1,000만 원. 아니면 요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뭐 미발급했다. 뭐 지연 수치했다. 요런 건 그냥 여기에다가 금액만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우리가 맨날 했었던 신고불성실이나 납부지연보다는 요쪽에서 하나 나오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거 잘 못 풀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안 나오는 게 가장 속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부가가치세 쪽에서 진짜 아주 어렵게 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합격률 조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결산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수동, 그 다음에 4번 자동, 5번도 자동. 그 다음에 1번부터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2천이 있었고요. 부가세 대급금이 1,20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비익이 얼마 있었죠? 10,000원 있었죠. 자비익이 10,000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이 나머지죠. 그래서 799만. 그 다음에 만약에 요 문제에서 가산세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요? 세금과 공과. 이거 왜 기억하고 계셔야 되냐면 지금은 거기에 뭐 납부세액의 경우 미지급금 써라, 환급세액의 경우 미수금 써라 이렇게 다 줬잖아요. 이거 안 줘도 돼요.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어요. 근데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뭘로 하는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이니까 언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빼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원을 미리 받고 수령인의 전액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했대요. 수익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차변에 임대료 수입. 그 다음에 대변에 내년 거 먼저 뭐 했죠? 받았죠.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 전수 수익. 일단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계산해야죠. 120만원 곱하기 총 6개월이죠. 네. 근데 올해가 6분의 몇이에요? 2예요. 11월, 12월 해서. 그러면은 올해가 40만원이고 내년은 얼마예요? 80이겠죠.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으로 나오면 올해 거로 쓰고 수익 비용으로 나오면 내년 거 쓰고. 그래서 수익으로 나왔으니까 언제 거 써요? 내년 거. 그래서 80. 왜냐면 선수의 뜻이 먼저 받은 거잖아요. 언제 거 먼저 받은 거예요? 내년 거. 그 다음에 3번. 3번에 별표 3개. 근데 이 3개의 의미는 어려워서 별표 3개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조금 쉽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요게 그래도 아주 쉽진 않아요. 일단 통장에서 얼마 나갔대요? 55만원. 그 다음에 사채할증 발행 차금 얼마 있었대요? 21만 5,300원. 그리고 나머지가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33만 4,700원. 설명은 간단하게 한번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모르겠으면 넘기십시오. 네, 지금 이거 할 시간에 딴 거 보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또 보시면 앞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구조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할인이라는 건 싸게 발행하는 거죠. 근데 싸게 발행하니까 회사에서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손해를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더 주는 개념이 할인 발행이고, 사채할증 발행 차금은 비싸게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익을 얻어야 되죠. 그 이익을 어디에서 얻는 거냐면 이자를 덜 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채할증 발행 차금일 경우에는 나가는 돈이 있지만 그 중에 이자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가 비싸게 팔아서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잠시만요. 거꾸로 썼다. 이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를 싸게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제 이자를 덜 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할증 발행하면은 이자가 더 나가는 효과가 나타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거는 참고만 하세요. 근데 이런 거 할 시간에 저기 4번, 5번 같은 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좀 봐주세요.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요거랑 같이 기억하세요. 우리 대손 충당금은 부족할 때 대손 상각비랑 뭐였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였죠.
그 다음에 저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족할 때 그냥 요걸로 쓴다 그랬어요.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생산직은 현재 1억. 근데 얼마 갖고 있죠? 현재 5천 갖고 있죠? 그래서 얼마 부족해요? 5천. 그 다음에 관리직은 6천. 근데 얼마 갖고 있죠? 2,500. 그래서 3,500.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여기 퇴직급여 1200에다 넣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200에다가 500번 대니까 아까 5000이었죠? 그 다음에 800번 대는 얼마였어요? 350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또 보시면은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어디 갔냐? 여기 위에죠. 예, 대손상각 가서 몇 프로로 고치세요? 3%. 잠시만요. 3% 고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라고 한 게 외상매출금이랑 무슨 금이요? 미수.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근데 아마 연습해 보신 분들 이렇게 나올 때 있죠. 어떻게 나올 때 있냐면 뭐 외상 매출금은 1%, 그 다음에 받으러움은 2% 이렇게 퍼센트 다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은 1%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이네. 받으러움은 2% 설정해라. 이렇게 퍼센트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에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여기 가서 1%의 외상 매출금을 빈 공간에다가 적어요. 왜 적냐면 무조건 들어가면 기본값이 1%거든요. 그래서 1%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기를 몇 프로로 고쳐요? 2%로 고쳐요. 그 다음에 아까 적어놓은 1%를 여기다 치신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지워요. 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워요. 왜 그러냐면 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가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요거 두고 무슨 반영 눌러요?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여기를 몇 프로로 고쳐요? 2%로 고쳐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또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갔냐? 외상 매출금이 지워져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1%는 적었다가 2% 할 때 등록하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1%, 2%에서 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2% 할 때 0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기 때문에 1% 적은 거를 2% 등록하실 때 등록하시면은 그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법을 해봤는데 솔직히 요게 전 제일 좋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그냥 1%한 다음에 요 1% 금액 적고 여기를 또 몇 프로로 고쳐요? 2%로 고쳐요. 그 다음에 적은 다음에 컨트롤 F 하면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 뜨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냥 타자를 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건 하면 안 돼요. 보여드렸지만 1%한 다음에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고 2%한 다음에 결산 반영.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0이 하나가 떠버리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돼버렸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문제 5번 원천징수. 거기 보시면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영미의 아래 5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또한 단 수당 공제 등록 시 해당 없으면 부, 그 다음에 월정액의 정기, 부정기, 무시. 특히 요거 잘 봐주세요. 저도 문제 풀 때 은근 실수 많이 하는 게 요거거든요. 급여 자료 넣을 때 우리 수당 공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월정액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신경 쓸 거 없죠. 그래서 정기는 뭐예요? 매달 주는 거. 부정기는 가끔씩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너스는 매달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부정기고 월급은 매달 주니까 뭐예요? 정기. 그런 개념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거기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기본급 역. 상여 있죠? 상여도 역. 직책수당 없죠? 부. 월차 있죠? 역. 그 다음에 식대 있죠? 역. 자가운전 없죠? 부. 야간 없죠? 부. 그 다음에 육아수당도 비과세라 그랬죠? 그래서 무슨 수당이요? 육아수당.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추가로 넣으실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육아수당. 육아수당은 몇 세 이하 자녀 있을 때요? 6세.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5월이고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영민님 보시면은 어디갔냐? 기본급 230, 상여 20, 월차 10, 식대 10, 육아 10.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장기요양,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되셨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또 넣으래요?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넣은 게 5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전월 미완급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63,000원. 끝. 그 다음에 연말정산으로 오시고요. 연말정산에서는 저기 105번 최민상. 여기다가 105번.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나씩 보시면은 보험료, 보험료 보시면 저축성 안 돼요. 무조건 저축성은. 그 다음에 본인 자동차 대여, 그 다음에 배우자 되고 자녀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55만원에 55에 75에 24에서 150 잠시만요. 뭐 이상하다. 2, 4, 6. 저 잘못 쳤구나. 55에 72에 24에서 151만원. 근데 이거 따로따로 넣으면 되죠? 그 이름에 맞춰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의료비
본인 안 돼요. 건강증진 안 된다 그랬죠. 본인 안 되고. 그 다음에 질병치료 목적 모친 됩니다. 최민상 씨 신용카드 돼요. 왜냐면 이중공제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배우자 임플란트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따로 넣으면 되죠. 근데 옛날 거 풀 때는 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내일 뭐 아침에 좀 보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 거 풀 때는 그냥 연말정산은 넣지 마시고 OX만 하세요. 그 다음에 교육비 대학원은 누구만 가능해요? 본인만. 그래서 본인 되고 모치는 안 돼요. 부모님은 장애인 교육비만. 그 다음에 자녀 됩니다. 유치원. 그 다음에 기부금 본인 종교단체 되고요. 요거 잘 봐주세요. 거기 배우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는 누구죠? 배우죠? 배우자죠. 그래서 안 되세요. 그래서 배우자는 X.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일단은 의료비 항목 중 결제한 거는 되는데 대중교통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또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신용카드는 이렇게 됩니다. 1305만원에서 90만원 빼고 얼마 빼요? 9만원 빼요. 그래서 결론은 1305만원에서 90 빼고 9만원 빼면 1206만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배우자는 일단 대중교통 얼마요? 15. 그 다음에 전통 얼마요? 91. 그 다음에 700에서 15랑 700 왜 이래 15만원 빼고 그 다음에 91만원 빼면 594만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추가 자료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모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2,400. 돈 벌면 뭐만 가능하다고요? 의료비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득 기준 있잖아요. 그거 넘으신 분들은 의료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왜냐면 의료비 빼놓고는 소득에 걸리면 다 그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4시 40분에 그 짜투리 거 풀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게요.